주식 트레이더들의 실전 투자 대회. 트레이더들의 치열한 트레이딩 전쟁이 시작됩니다.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 네이버 카페가 주최하는 키움 영웅전 그룹전 실전 투자 대회는 역대 우승자들이 대거 출전합니다. 총 상금 6,500만 원을 둔 7주간에 벌어지는 트레이딩 대결. 6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참가가 가능하며 6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대회가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은 영웅문의 스샤베베 영웅전 그룹전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 리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키움증권 배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 그룹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김동환 대리입니다. 제가 오늘 왜 출연을 했냐면요. 키움 영웅전에 이벤트 실전 투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 이벤트 실전 투자대회 이름은요.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 영웅전입니다.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 카페에서 직접 개최를 했거든요. 영웅전 그룹전으로 들어오시면 이 이벤트에 참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6월 26일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8월 1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총 상금이 6,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주다 카페라고 아십니까?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 라는 카페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카페에서 키움 영웅전 우승자들이 대거 배출된 카페거든요. 자, 이번에 어떤 분들이 참가를 하셨냐면요. 만주님, 바른다른님, T98님, 고라니주식님, 그리고 요새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트레이더 김씨님, 진짜 쟁쟁한 트레이더분들이 다 참가를 하셨거든요. 거기다가 캐리님까지 참가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아, 이번 정말 고수분들이 정말 많이 참가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트레이딩 기법이라든지 어떤 신법 이런 것들을 좀 직접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한 분씩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T98님을 첫 번째로 인터뷰 요청을 드렸더니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T98님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작년 대회에서 2관왕을 하셨고요. 2관왕 하실 때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500%는 넘는 분이세요. 그리고 1억 리그에서도 1위를 하셨고 수익금이 7주 동안에 막 몇 억씩은 그냥 나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T98님 인터뷰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T98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화 지금 괜찮으세요? 예.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레전드 트레이더를 제가 이렇게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영웅전에서 우승을 2번이나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는 수익금만 해도 거의 몇 억 단위가 그냥 넘으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혹시 수상 기록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확히? 저도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3000 리그에서는 500%가 넘은 것 같고, 1억 네. 리그에서는 600%가 넘었나, 그런 것 같습니다. 1억 리그 때 600% 넘으셨죠? 500% 후반이었나, 아니면 600% 초반이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때 수익금이 거의 8억인가 그러셨어요. 이게 7주 기록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깜짝 놀라나? 잘 7주 동안 네네네. 10억을 버신 거예요. 사실 기록으로만 따지면 거의 T98님이 수상자 중에서도 수익금이 되게 높으신 편이세요. 근데 그래도 더 높으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 낮은 리그에서는. 근데 네. 사실 1억 리그에서 500% 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어쨌든 대단하신 거죠. 아니, T98님은 혹시 어떤 스타일 트레이더세요? 저는 당일 매매에서 주도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일 매매, 그럼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네. 끌고 가지는 않고 당일 올라가는 종목 찾아서 빠르게 매수를 해서 이제 가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전업 트레이딩을 하고 계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전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전업을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제가 다른 일은 하지 않았거든요. 20살 중반부터 주식을 했었는데, 일찍 시작하셨네요? 예, 일찍 시작했는데 글 못 땄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면 이제 일찍부터 전업을 하셨고 예, 계속 했는데 아무래도 깡통을 많이 차다 보니까 생활고에 빠져갖고 아르바이트하고 직장 생활에 해봤자 단기적으로 노가다나 그런 거 6개월씩 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면서 했죠. 근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20대 때 30대까지는 살 수 있다는 거 자신감하고 일단 꿈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했었는데 30대 중후반 넘어가서부터는 조금 네. 꺾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후반에 많이 꺾이셨어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계급이 올라가고 진급이 되면서 자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 보이는데 안정적으로 사는 것도 보이고,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괴감도 많이 들었고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도 많이 했지만 한 번씩 다시 해보자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되게 당장 막 개도권까지 올라오신 건 아니셨던 거네요.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20대 때부터 해서 계속 30대 뭐 중반까지 안 됐던 건 아니고요. 중간에 뭐 30대 초반에 돈을 뭐 100만 원 갖고 1000만 원 만들고 500 갖고 또 1억 만들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시장에 순응하지 못하고 제가 제 실력이 최고다라고 믿고 자만심 때문에 무너져서 다시 바닥으로 치는 계기가 한 3번 정도는 있었죠. 여러 다른 트레이더분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오만해졌을 때 꼭 손실 난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드를 쌓으면서 안정적으로 통장에 넣어서 안 될 때를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하루에 100만 원씩 뭐 50만 원씩 이제 계속 벌다 보니까 달에 뭐 이렇게 1, 2천씩 벌다 보니까 그 이전에 힘든 과정을 보상받았다는 그런 생각에 돈을 소비하게 되고 시장이 나빠졌을 때 계좌 관리가 안 돼갖고 손실이 나가면서 심리가 무너지고 이런 과정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연속해서 우승하게 된 계기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똑같이 하루하루에 매일매일 열심히 하자라는 식으로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번다고 막 쓰고 손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예, 맞습니다. 이게 주식만 잘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주식 하다 보면 돈도 들어오게 되면 소비도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일상적인 부분에서 욕심도 부리고 싶고 다른 것도 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 이제 생겨나다 보면 또 주식에 소홀하게 되고 훈련도 소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트레이드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항상 일상에서도 절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매매도 똑같은 심리로 매일매일 이제 해야 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살아남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알바부터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지금은 투자 규모가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대체? 제가 작년에 미국 주식도 한 10억 정도 갖고 있었고 단기랑 이제 스윙 매매 이렇게 해서 한 5억에서 10억 합해서 한 20억 정도는 굴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단기로는 한 5억 정도는 들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뭐 한 5억 정도는 넣어놓고 있는데 종목을 사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예수금만 넣어놓으신 상태네요. 그럼 이제 5억 정도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보통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시나요? 대회랑은 좀 다르시죠?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아, 대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대회에서는 이제 미수신용 쓰면서 복리로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지금은 한 100%는 조금 안 됩니다. 물론 티코팔님한테는 이제 7주 만에 예. 막 500% 이렇게 내시는 분이니까 사실 100%가 적다고 하실 수 있는데 100%도 많은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대회에서도 그런 성적이 나왔던 거는 대회를 해서 뭐 제가 뭐 또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서 잘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전에 계좌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100% 이상 계속 나왔기 때문에 두 달 과정에서 1억으로 한 달 동안 2억 만들고 2억 가지고 또 4억 만들고 조금 더 벌면 5억 정도 되니까 500% 정도 나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대회에서 평소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좀 담담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일단 워낙 검증된 고수분이셔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티고팔님 되게 생각보다 유명한 거 아시죠? 왜냐면 대회 하실 때마다 맨날 필명을 안 바꾸셨어요. 별명을 안 바꾸고 나오셔서 알 사람들은 네. 다 알아요, 진짜. 아이고 근데 그게 안 바꾸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근데 예. 화랑장 때 1위를 하셨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때 저희 영웅전 참가자 수가 최고 많았을 때가 38,000명이었거든요. 진짜요? 엄청 많네요. 10,000명 네. 이상씩 참가할 때 1등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오신 건데 그때 한번 21년도에 제가 연락드렸으니까 아, 그때 한번 연락 주셨어. 예. 제 문자를 2년 만에 읽어주셨어요. 진짜입니까? 네네. 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인터뷰 하시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알려지는 것도 불편하셨을 거고. 혹시 좀 이유가 있으실까요? 전업 투자하시는 걸 비밀로 하고 계셨던 이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건 제가 굳이 없고요. 제 입으로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가족분들이 아시죠? 주식을 하시는 건. 아, 그쵸. 아하. 생활비하고 이게 주니까 아, 또 모르면 안 되죠. 생활비는 얼마나 주시나요? 순수 생활비로만 뭐 500 정도 드리고 나머지 이제 부가적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제가 다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생활비를 한 달에 500씩. 예. 근데 그것도 점차점차 빌려서 왔기 때문에 번다고 해서 막 다 주진 않고 이전에 이제 좀 무너졌던 기억이 많다 보니까 그때 대비해서 큰 수익이 나게 되면 빼서 부동산 안전자산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아, 부동산도 하세요? 부동산 일 해봤자 뭐 아파트겠죠?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 아파트 좋은 데 있으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체 티고팔림은 어떤 기법을 가지고 어떤 매매 스타일로 거래를 하시는지. 이게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셨으면 그날 이제 주도주의 저점을 잡아서 끌고 가는 매매라고 하셨잖아요. 오버나잇 하시나요? 오버나잇은 이제 상따 아닌 이상은 잘 안 합니다. 아, 상따도 하시죠? 네,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장중에 힘이 조금 없다 보니까 장 초반하고 장 후반에 이제 종가 베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요새는 종가 베팅을 하시는구나. 근데 원래 제 스타일은 장중에 오전에 오늘 네. 가야 되는 종목, 지금 샀을 때 올라가는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먹고 회전을 시키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가야 될 종목을 안다는 게.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가는 섹터에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어야 되고 일봉상 자리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종목의 길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단기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재건 테마도 하셨나요, 오늘? 네, 스페코 끼고 주도주 지금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된 종목들 안에서 저점을 찾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근데 저는 좀 단순하게 어떻게 보냐면 제가 샀을 때 올라가는 종목 나중에 조금 있다가 30분 뒤에 뭐 1시간 뒤에 그리고 내일 이렇게 간 종목은 저랑은 상관은 없고 저는 제가 샀을 때 올라가는 그 종목 하나만 찾아갖고 매매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야 되고 그 섹터가 움직여야 되고 그 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아, 그럼 보통 거래하실 때는 한 종목 가지고만 하시는 거죠? 예, 거의 아. 한두 종목 합니다. 근데 뭐 1, 네. 2등주에서 1등주를 샀는데 VI가 들어가면 2등주를 잡아서 이제 따라서 매매를 하든가. 되게 복합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스캘핑도 하실 때도 있고, 데이 트레이딩도 하실 때도 있고, 약간 상황에 맞춰서 스타일을 좀 바꾸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 제가 이제 매매 횟수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그냥 한 3종목, 4종목, 3종목에서 5종목에서 마무리할 때 수익도 제일 좋고 그리고 심리도 안정적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다음 날로. 그 정도. 매매 횟수가 계속 이게 많이 늘어나면 심리가 조금 흔들렸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확실히 스캘퍼는 아니세요? 예, 스캐퍼는 아닙니다. 짧게 계속 치고 빠지고 하진 않습니다. 저는 올라가는 이제 맥점에서 잡아갖고 3%, 5%, 뭐 많으면 6, 7% 이렇게 한번 먹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비중 시에서 들어가면 뭐 원금이 1억이라 치면 2, 3억 넣어서 뭐 1,000만 원 넘게 나오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 한두 종목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아, 누가 진짜 그러더라고요. 찐고수는 1%, 뭐 0.8% 이렇게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3에서 5% 먹고 나오는 게 찐고수라고. 왜냐하면 3에서 5%를 먹으려면 저점 잡고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약간 당일로 치면은 그렇잖아요. 네. 스캘핑은 네, 사실 맞습니다. 돌파매매다 보니까 맞습니다. 1%가 사실 한계인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스타일도 변하는 게 딱 그렇게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고수해서 온 건 아니고 제가 200만 원으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짧게 단타 매매를 엄청 많이 했죠. 스캘핑이죠. 근데 확실히 자금이 적을 때는 스캘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드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좋은 종목에 강한 거래 대금이 실리면 5억씩, 10억씩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거. 제가 대회 때 T980 대회는 내역이 공개되는 거 아시죠? 네네네. 제가 T980 걸 따라 해보고 싶어서 따라도 해봤었어요, 실제로. 안 되더라고요. 좀 템포가 빠른 매매입니다. 그리고 좀 집중도 조금 많이 하셔야 되고. 근데 뭐 볼 것만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막 움직여서 우왕좌왕하지만 훈련이 되면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인터뷰 된 김에 많이들 보실 거란 말이죠, 이 영상을. 그러면은 혹시 종목을 선정하시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해야지 T980처럼 종목을 잘 잡을까? 일단은 저는 당일날 들어오는 강한 종목들 그리고 그 전날 들어온 강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다 모아놓고 일별로 돌려보고 있거든요. 이제 일봉으로 보신다는 얘기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아, 2차전지 그리고 우크라 관련주 그리고 네네. 신규주 그리고 뭐 천연력 섹터에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한정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시장에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1순위인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 물론 예. 좋은 섹터는 많은데 지금 돈이 어떤 섹터로 가는지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차트나 호가 그리고 다른 이제 거래량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면 수치로 나와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도 있고 해서 돌려보면서 데이터를 낼 수는 있는데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수치화 시키기도 어렵고 시장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읽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이 이쪽으로 간다는 걸 혹시 많이 좀 느끼려면 어떻게 좀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거 좀 되게 애매하긴 하죠. 이게 말이 아니요.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 평소에 코스닥 거래대금이 지금 한 8조, 9조, 10조 사이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돈이 좀 분산해서 이렇게 갔지만 예를 들어서 장이 안 좋아서 신기주 쪽으로 돈이 쑥 몰려서 네. 오늘은 돈이 이게 쭉 퍼져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금 어려운데 어제 음. 같은 상황에서는 뭐 동국홀딩스 신규주에서 돈이 몰려서 동국홀딩스가 상한가를 치고 그다음에 동국제강 따라서 돈이 쑥 들어가고 그리고 음.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장주에서 돈이 빠지는 거를 이제 호가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호가를 잠시만요. 통해서. 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좀 어렵긴 한데. 예를 들어 갖고 네. 우크라 관련주에서 스페코가 오늘 상한가를 가서 네네. 굳혔습니다. 굳혔는데 굳힌 상태에서 나머지 우크라 관련주들이 이제 쭉 돈이 몰리면서 이제 반등이 쭉쭉 나왔거든요. 근데 뭐 오늘은 예. 그렇게 뭐 많이 나온 건 아닌데 근데 스페코가 상한가를 풀리면서 뭐 천일염이나 아니면 네. AI나 아니면 2차 전지 같이 보고 있으면 스페코가 상한가를 딱 풀리고 나머지 섹터에 주도를 하는 종목이 탁탁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약간 제가 한번 느낀 걸 한번 얘기해 봐도 될까요? 예를 네. 들어서 장 초반에 그런 재건 테마 쪽으로 돈이 들어왔다가 이 돈들이 나오면서 여러 네. 섹터로 나눠졌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인성정보 맞습니다. 같이 의료, 원격 네, 진료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또 돈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보이시는 거네요. 네네. 그렇게 되면 네. 제가 뭐 스페코가 너무 빨리 치갖고 올라가서 잡으면 좋지만 못 잡고 매매를 못 하게 되면 거기서 위에서 따라가진 않고 스페코가 무너지고 우크라이나 관련주가 돈이 빠졌을 때 다른 예. 섹터의 종목으로 갈 거를 미리 보고는 있습니다. 아, 무슨 네. 얘기인지 이해가 갔어요, 이제. 예,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할 때는 치갖고 양봉이 떠갖고 위에서 잡는 게 아니고 딱 시작하는 시점에 잡아서 아. 길게 조금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이네. 모니터링을 다 하고 계시네요. 예, 많이는 안 보는데 한 차트 창을 한 10개 정도 띄워 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노하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스캘퍼 하시는 분들은 돈이 모이는 종목마다 짧게 먹으면서 예. 들어가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타점을 놓치게 되면 위에선 잡진 않고 네. 다른 쪽으로 돈이 몰릴 때 시작하는 시점에 저도 베팅을 해서 길게 먹는 스타일입니다. 그럼 최근에 셌던 종목들은 거의 다 보고 계신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종목 수가 엄청 많아도 실질적으로 관심 종목에 있는 건 한 1, 2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서 이제 계속 돈이 여기서 이동하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종목을 찾아갖고 일봉상 위치에서 신고가 가는 종목이 뭐 아무래도 좋은 종목이고 상승률도 높으니까 그런 종목에서 아. 위주로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일봉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일봉을 볼 때 차트 세팅을 어떻게 해 놓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봉 보실 때 그냥 말 그대로 캔들 차트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뭐 따로 바로 보조 지표라든지? 예, 저는 보조 지표를 아예 안 넣습니다. 그냥 이평선이 추가로 뭐 50, 20, 120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잘 보지는 않습니다. 분봉에서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조 지표를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이평선도 안 넣습니다. 사실 제가 네, 지금까지 대회에서 네, 우승하신 분들 통화를 해 네. 보면 보조 지표 아무도 안 쓰세요. 네, 맞습니다. 결국엔 돈이 주가를 올리기 때문에 거래량과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것만 확인을 해서 잡으면 됩니다. 아예 다 네, 안 쓴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쓰시는 네,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게 주가 돼서 거래를 하진 않으시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네, 보조하는 용 지표로 쓰는 거지 어떤 맞습니다.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오래전에는 이제 보조 지표도 활용도 많이 하려고 하고 네. 다른 부분에서 참고를 많이 해서 지나간 데이터를 가지고 매매에 적용시키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한 발짝 느리고 또 안 맞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추세가 무너지더라도 좋은 이슈하고 재료하고 돈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상한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고정압력을 버리고 일단 시장에서 움직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만 이제 매매를 하자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 이 종목이 지금 오르는 건 알잖아요, 사람들이. 네. 대략적으로 이게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네? 이게 대체 네. 얼마까지 갈까? 그리고 내가 언제 팔아야 될까? 이 감을 대체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전고점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한번 추세가 꺾이기는 마련이거든요. 1차적으로 그때도 저도 잡고는 있습니다. 3분봉, 15분봉 상에서 정고점 부분에서는 일단은 1차 매도를 하는데 거기서 재료나 이슈가 이제 나오고
나오거나 네. 아니면 이 부분도 조금 돈의 흐름에 관련해서 이제 경험적인 부분인데 오늘 같은 날 쇼박스가 이제 올라가는데 전고점 부분에서 한번 추세가 꺾이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가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계속 몰린다라고 생각이 들면 홀딩에서 뭐 5% 10%까지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예. 심리적인 측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의 참여자들의 심리?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누구든 고점에서 사고는 쉽진 않으니까 그쵸. 시장 심리를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고수분들 보면. 계속 당하다 보니까 뭐 거래된 거죠. 아니 이게 네. 당하다 보면 '아 내가 이때 사는 건 말이 안 됐지.' 약간 이런 나중에 봐야지 보이는 것들이 있죠 꼭. 그런 예. 부분들 시장의 돈의 흐름을 조금 캐치를 못하고 차트랑 섹터만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시세 초입에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T98님이 만약 주식을 정말 친한 친구한테 알려준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으세요? 와, 그거 좀 어렵습니다. 물론 잘할 수는 있는데 좀 많은 걸 포기는 해야 되겠죠. 시간적인 음. 부분이랑 훈련할 수 있는 돈이랑 경험을 쌓아야 하니까. 근데 하려고 물어본다 하면 아무래도 장중에 시장 움직임을 계속해서 꾸준히 봐야 되겠죠. 시장 매일매일. 움직임을 꾸준히 봐라. 시장 움직임을 이제 처음부터 잘 볼 수는 없는데 그냥 네. 올라가는 종목들, 강한 종목들,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 그리고 뭐 우선순위로 해서 28%, 29%부터 시작해서 쭉 순위가 높은 상승 종목들 알아보면서 이제 돌려보면 아무래도 빨리 익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보조 지표 같은 건 도움이 안 된다. 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제 시장의 돈의 흐름을 읽는 방법을 빨리 찾아라. 네, 방법이던.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 매매도 마찬가지지만 스윙이나 중장기도 똑같은 맥락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쵸. 뭐 보는 거는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슈가 나오고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위에서 다 사지만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AI 이런 부분이 상승할 때는 분봉상에서는 제가 하는 매매지만 일봉상에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 돈이 몰리고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법보다 신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어떻게 보면 T98님만의 신법 있을까요? 음. 원칙, 철칙. 매매를 제가 할 때는 엄청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실을 볼 경우는 언제든지 있으니까 손실을 보고 다음 매매로 이어졌을 때 이어지는 과정 그 사이에 침착하게 똑같이 생각하는 대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인드 컨트롤 해라. 예, 맞습니다. 흔들리면 지기 때문에 저 막 흥분해서 더 베팅한다거나. 누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단기 매매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드 템포가 짧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동 매매로 이어지면 계좌가 순식간에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쵸. 부분에서는 예, 심리적으로 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통 진입하실 때 분할 네. 매수하시나요? 그 위치를 보고 합니다. 제가 진입을 할 때 시세 초입이다 하면 물량을 한 번에 다 사는 거고 근데 조금 한 박자 늦어가고 양봉이 조금 나온 상태다 뭐 2, 3% 나온 상태다 그러면 이제 분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네. 시세 초입이라는 게 어떤 차트의 위치라든지 지금 상승률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분할로 갈지 한 방에 네. 갈지 결정하신다는 네. 거네요. 지금 상승 부담이 많이 없다 그러면 이제 좀 세게 들어가시는 거고. 맞습니다. 음. 호가가 안 움직이고 올라가기 직전이고 움직임이 조금 적으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3분할, 5분할 이렇게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양봉이 크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베팅을 몇 억씩 할 수는 없으니까 맞으면 이제 큰 손실로 이어지니까 아무래도 비중을 줄이거나 빠져서 뭐 재돌파가 나올 때 기다리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이 들어올 때 하시는 거니까 지지를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지를 잡는 게 근데 그걸 지지라는 것도 이게 정해 놓은 지지가 있을까 싶습니다. 좀 약간 와닿는 말씀이신 것 같긴 해요. 물론 어느 정도 라인에서 이제 빠지기 힘든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부분에서는 조금 힘들겠지만 이렇게 더 이상 뭐 빠지거나 이게 하진 않겠지만 지지의 가격이 이렇게 얼마다 아니 몇 프로다 이렇게 정해놓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의미가 예, 없을까요? 예, 의미 없습니다. 이 지수가 밀리거나 아니면 돈이 들어왔던 종목이 다른 섹터로 또 가버리거나 그러면 매물이 나오면 지지는 그쵸.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쵸. 어차피 지지를 잡았다 한들 돈이 안 들어오면 안 올라가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게 예, 의미가 없다고 보실 수도 있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네, 너무 맞습니다. 지지를 찾아서 너무 집착하면 안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지수가 밀려버리면 지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해놓고 매매법을 만들기에는 매매법을 적용시켜서 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죠.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확실히 고수와의 통화에서는 항상 배울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도 제가 기법 외에 좀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네네. 요새 대회 참가 안 하시고 잘 안 보이셔가지고 요새 어디 계세요? 저 그냥 혼자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대회 안 나오시고요? 매월 하는 거요. 올해부터 네, 했잖아요. 맞아요. 맞죠? 올해부터 좀 대회 스타일이 바뀌어서 네네, 이제는 맞습니다. 월 예선전을 통해서 연말에 이제 왕중왕전, 예선에 200위 안에 드시면 왕중왕전에 나오실 수가 있으세요. 거기는 참가하실 거죠? 네, 거기는 저도 하고 싶습니다. 꼭 나오셔야 돼요. 참가해서. 티구팔림 안 나오시면 맛이 안 살아요. 티구팔림은 꼭 나오셔야죠, 사실. 아이고, 그거 잘하시는 엄청 많으셔. 아유, 그러니까 그 잘하시는 분이 나오셔야 돼서 티구팔림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저도 그 네. 왕중왕전 할 때는 나가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좀 개인적인 팬이라서 꼭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안 되면 제가 어떻게 강제로라도 계좌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 몰랐어요, 처음에. 티구팔님도 여기 나주다 그룹전 이번에 이벤트 나오신다면서요. 예, 저도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 그 카페 회원이기 네. 때문에. 거기 그거 회원이세요? 네네, 맞습니다. 저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네. 이제 저 활동하고 있고, 뭐 정보도 공유하고 있고, 그렇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카페 그래서, 홍보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우승자분들 되게 많아요. 거기 티구팔님, 예, 뭐 엄청 많아요. 만주님, 예, 예, 맞습니다. 뭐 그리고 다른 분들 백장희님 있고, 백장희님, 뭐 뭐 고라니님도 뭐 네, 있고, 고라니님, 뭐 트레이더 김씨님, 예, 예. 다 엄청 거기 많아요. 계시더라고요. 대체 나주다는 무슨 카페인 거예요? 저도 뭐 몇 번 이렇게 트레이더분들 만나고 봤는데 우승자들이 나주다 이렇게 많은 카페인데 대체 나주다는 정체가 뭔가요, 대체? 아무래도 이제 그 고수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모이다 보니까 이게 네. 좋은 정보도 많고 교류할 수 있는 카페죠. 이번에 거기서 네. 대회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저도 참가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또 쟁쟁하신 분들 다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방금 거론됐던 분들, 심지어 바른다른님도 여기 예, 맞습니다. 나오신다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완전히 그냥 초고수는 다 모였네요. 네, 재밌겠습니다. 저도 이제 대회 네.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타이트하게 일상을 이제 조절을 해서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뭔가 하는 맛이 날 것 같아요. 아, 잘하는 사람들끼리 또 해야 재밌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월별로 네. 계속 하는 거를 안 나가는 이유가 이게 매월 이어지면 저도 집중을 똑같이 뭐 1년 동안 하기는 힘들거든요. 이전에는 1년에 3번 했지 않습니까? 3번씩 했었죠. 3번.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 휴식을 가지고 다시 집중할 때는 매매 집중해서 대회 참여하고 이러니까 뭐 열정도 올라가고 이게 좋더라고요. 이번 나주다 그룹전도 제가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여기 참가하신 분들 좀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번 진짜 이건 약간 이벤트 경기긴 한데 상금도 걸려 있고, 이번엔 그쵸. 예.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재밌겠습니다. 또 오히려 참여하게 되면 또 시장이 조금 이제 비리비리해도 거기에 네. 맞춰서 또 매매를 하면서 위치가 어디인지도 파악을 하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안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그쵸. 같습니다. 또 잘하시는 분들끼리 하다 보면 또 배우는 것도 많고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네. 경쟁을 통해서 또 성장을 하는 거니까. 혹시 트레이더 분들한테 이제 고수가 되고 싶은 투자자들한테 혹시 해주실 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딱히 뭐 그 영웅전 2번 우승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뭐 일단은 자기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트레이딩도 노력이다. 네, 맞습니다. 재능도 좀 필요하겠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능이 워낙 없다 보니까. 기회가 된다면 네. 직접 뵙고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뭐 언제 기회가 되면 또 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노력과 경험의 중요성이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네. 의지랑 그리고 노력, 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포기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예, 운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고 계속 하면은 오히려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요. 예,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젊으니까 좀 시간을 허비하고 그리고 주식시장에 그 참여만 하면 실력이 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엄청나게 치열하게 매일매일 이제 치고받고 깨지고 이제 해야지 결국엔 성장하는 거더라고요. 안일하게 생각하면 주식도 절대 안 됩니다. 결국 똑같네요. 예,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이 열정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네요. 다른 분야의 뭐 사업이든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대로 안 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역시 이관왕의 마인드셋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왕중왕전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주다 예, 그룹전에서 네, 뵙겠습니다. 네, 혹시 알겠습니다. 그룹전 하시는 동안 좀 네. 인터뷰 몇 번 더 가능할까요? 그거는 그때 보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쵸. 마인드 흔들릴까 봐.
막 그러신 건가요? 제가 근데 그 대회 뭐 참여하거나 이제 매매할 때는 유튜브도 잘 안 보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외부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네네. 뭐 성적이 조금 좋아지면 뭐 연락도 많이 오고 그리고 그분들이 뭐 이제 잘했다고 뭐 칭찬도 해주고 띄워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매매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똑같은 감정으로 이제 매매에 임해야 되는데 그런 영상이라든지 얘기를 듣고 하면 조금은 흔들리더라고요. 그게 이전에 대회 네. 때 중간중간에 한 2억씩 3억씩 나갔을 때 손질이 네.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거든요. 예전에 유튜브 1억 리그 이제 1등 할 때 그 중간에 아마 저 유튜브를 잠시 봤는데 어떤 분이 매매하는 거를 이제 중간에 올리더라고요. 그게 와이프가 잠시 보여줬는데 보다 보니까 밑에 뭐 댓글에 뭐 T98 뭐 엄청 못하던데 뭐 운이다 막 이런 얘기가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와 진짜 이게 제 너무 화난다. 근데 제가 주말에 그 잠시 이게 보고 나서 월요일 날 장식할 때 그냥 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는 겁니다. 그래서 씨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해갖고 다 때리 넣었는데 그래서 한 2억 정도 손절하는 기억인가? 약간 1억인가 2억 손절했습니다. 이런 느낌, 당구 치는데 겐세이 들어오는 느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이거 흔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흔들리더라고요. 그 확실히 마인드 컨트롤 유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신 게 이런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에 앉아갖고 집중을 딱 기계처럼 하면 좋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매매에서는 아무래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기법보다 신법. 알겠습니다.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나주다 그룹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